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깊은 밤 조용한 시간에 차 한잔 타놓고 글을 쓰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알게 된 어떤 분과의 연애담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로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장애인이지만 생에 대한 밝고 맑은 마음을 지닌 그를 차츰 알아가면서 서로 정이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생이던 저는 그의 여름방학 때 하루에 2시간씩 그의 집으로 가서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들은 아주 서정성이 가득한 아름다운 문학작품이거나 시사주간지, 경제와 사회 이슈를 다룬 책, 사회과학 등등 종류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저는 그의 다방면에 걸친 독서열과 해박한 지식에 놀랐고,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세상을 알아가려는 의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책을 읽으려고 넓은 서재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그의 어머니가 과일과 차와 빵 같은 것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는 그걸 먹으며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나갔습니다. 그는 원래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그 몇 년 전까지는 보통의 사람들과 다름없이 모든 사물을 정상적으로 보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젊은 그가 평생을 그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셔서 평소에 좋아하던 독서부터 시작해서 차츰 생에 대한 관심의 폭을 다시 넓혀가도록 해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책 읽어주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고 제가 다니는 대학의 학과에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셨고, 제가 조교의 추천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보수가 무척 많고 일도 편한 데다가 좋은 음식과 대접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그 아르바이트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의 전공인 문학을 좀 더 깊이 대하며 책도 많이 읽을 수 있는 일이라서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선별해 갔던 책을 읽으려 했으나 그는 이미 많은 책들을 섭렵한 독서광이었기에 그가 사다 놓은 수많은 책들 중에 골라서 읽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는 감수성이 풍부해서 제가 읽어주는 책에 감격해서 많이 울었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읽어주었을 때는 격분하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아름다움과 격정에 젖어서 감정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독서 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게 시간 여유가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시간을 별도로 부탁하는 것인 만큼 시간 초과 비용은 따로 계산해 주겠으니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조건이었기에 흔쾌히 수락했고 그의 친절한 말벗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2시간의 독서 후에는 집 인근의 공터를 천천히 산책하면서 공기를 쐬며 두런두런 그날의 기분에 대해 그가 읊는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어머니가 준비해둔 따뜻하고 정갈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녁별이 밤하늘에 선명할 때까지 그가 하는 이야기를 두어 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그는 대체로 자신의 행복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인생이 막연히 다가와 있던, 꼭 저 같던 나이에 느낀 생각의 단상들,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랑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한 여자와의 만남에 설레던 20살 초반의 이야기를 홍조 띈 얼굴로 이야기했고, 그들의 데이트 시절의 잔잔한 추억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그려준 초상화라며 서재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을 때 저는 부드러운 붓터치로 화사한 색감으로 그린 그의 20살 언저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골라준 산뜻하고 발랄한 느낌의 커플 티셔츠, 그가 촘촘하게 자신의 생각들을 쓴 평론이 실린 책들, 만나면서부터 계속 쓰기 시작한 둘의 비망록은 정답고 즐거운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래 만났던 것인지 둘의 추억은 벽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시력을 잃기 전까지 둘은 정답게 생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녀를 그대로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고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는 이별을 먼저 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암담한 삶에서 힘들게 시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애초에 제가 하고 있던 책 읽기 알바를 그녀가 연인으로서 해주었었고, 종일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번 역할도 다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간간히 그림 작업도 그곳에서 계속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림에 재능이 많았고 앞으로 더 많은 작품에 몰두해야 할 그녀에게 너무 많은 방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그가 했을 즈음 그녀는 아주 큰 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되었고, 그림도 여러 형태로 2차 저작물이 되어 활발하게 사업화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녀는 많이 바빠져갔고, 그는 서서히 자신이 그동안 그녀를 너무 붙잡고 있었다는 생각과 더불어 자신들이 헤어져야 할 적당한 구실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극구 말렸지만 결국은 그의 단호한 결심으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고, 그녀가 떠난 빈자리에서 얼마쯤은 허전해하며 시리를 느끼던 그의 여름, 제가 그 자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그녀의 빈자리에 제가 들어왔다. 이 말이 제게는 아주 근사하게 들렸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그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과정이 꼭 데이트처럼 생각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귀는 것 같다는 착각에 휩싸여 있을 때였으니까요. 더구나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가 가치관이 참 잘 맞아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고, 그가 사고로 눈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참이었으니까요. 제가 갓 20살이었으니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던 시기였고, 열망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여기던 시절이기도 했었으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것이 너무 설레었고, 그 여름 내내 하루 반나절을 그와 보내는 동안 점점 정이 들어가고 있던 중이었고요. 이윽고 방학이 끝났을 때 저는 학교 수업으로 이제는 매일 올 수가 없으니 주말에만 지금처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조금 슬픈 얼굴이 되어서는 아르바이트는 이제 이것으로 종료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뜻밖이라 의아했고 이내 기분이 조금 상해서는 그러자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도 간간히 했지만 어쩐지 제 마음을 내보이는 것 같아서 그저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서 그때 일을 생각해보니 그가 그렇게 결정 내린 이유를 차츰 알 것도 같았습니다. 당시에 어린 제가 그를 향한 마음이 서서히 익어가고 있었던 것을 아마도 그가 눈치채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애초에 사랑하는 연인의 앞날을 위해 그녀를 떠난 보낸 그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찾아온 어린 저의 간당간당하는 마음을 알고 나니 그는 어린 아가씨의 섣부른 치기가 걱정되어서 얼른 아르바이트를 종료시킨 것이 아닐까 싶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